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에 CES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소감이 궁금하고요. 예, 또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금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CES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여러 이제 가전제품들, 첨단 기술들이 상용화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세상은 AI가 거의 대부분 많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될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원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네. 근무하면서 이제 R&D, 정부 R&D 예산 이런 거 배분 조정하는 그런 부처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이죠. 그때 정부 R&D를 지원했던 상당 부분의 연구 분야들이 실제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게 제품으로 상용화돼서 이번 전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편리한 세상, 그다음에 또 풍요로운 세상, 또 안전한 세상, 또 여러 가지 건강한 세상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기술 발전이 많이 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최근에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라는 네. 걸 출범하셨는데 연관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30몇 년 하고 사표 내고 나왔는데 제 마지막 보직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단장을 제가 4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같이 전시관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 분야 그런 쪽으로 대부분 다 리모델링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등포에서 미래과학 인재를 기르는 게 어느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제가 관심 갖고 챙기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과학 쪽에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것, 경험하게 해주는 것,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금년부터 영등포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과학문화 바우처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과천과학관 같은데 네. 거의 그 바우처가 있으면 연간 회원권 1년 내에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작년에 정부 심사를 다 통과해서 받았고 작년 말에 예산을 금년 네.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학기가 이제 시작돼서 조만간 우리 영등포의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걸 다 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이 그러면 되겠네요. 자유학기제도 하고 자유학년제 하는 네.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과학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주말이나 방학에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아리가 있다면 동아리가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30년 이상 네. 공직 생활을 해 오셨어요. 그만큼 또 남다른 견해로 네. 책도 내셨고, 네. 지방자치에 대해서 네. 견해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여 년 전에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고 중앙부처를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를 지원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막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의 그런 시대를 끝내고 지방자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수준 내지는 도시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지방의 수준을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네. 명실상부한 그런 선진국가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자치한 지가 한 30년 지났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지난 지방자치 30년의
지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향후 새롭게 펼쳐질 지방자치 시대 3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 그간의 30년 동안의 지방자치 잘한 점은 뭔가? 그 다음에 또 아쉽거나 또 잘 못한 그런 부분은 또 뭔지? 그 원인은 또 무엇이고? 그 뭘 어떻게 그럼 고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한번 정리해볼 그런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를 젊은 영등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시는 청사진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등포 그러면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이 경부선 철도가 생긴 지가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굉장히 좀 넓고 오래된 그런 도시 이미지를 이제 많이들 가지고 있죠. 네. 상대적으로 뭐 새로 개발된 도시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탈바꿈 시킬 때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기가 한 몇 가지 있죠. 네. 첫째는 드디어 120년 동안에 우리 영등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놨던 경부선 철도. 그 철도가 지하 100m 땅속으로 들어가는 경부선 이렇게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네. 금년 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죠. 이제 영등포는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게 되죠. 참 그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공업 지역. 영등포가 서울 시내 중공업 지역의 25%가 영등포에 있어요. 그런 뭐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무슨 뭐 공업 지역, 뭐 녹지 지역 이런 도시계획 용도 지역이 정해진 게 6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땅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공업 지역인데 그분들이 주거 지역 위에 사는 게 아닙니다. 공업 지역 위에 살고 있는.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오늘날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공장이 있던 그 땅은 이제 공장이 지방으로 해외로 이전을 해가고 이제는 공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공업 지역 총량제라고 하는 이런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네. 현실에 맞게 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서울시의회에서 네. 중공업지역 규제 완화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네. 아파트 용적률이 지금 현재 250%예요. 그런데 이게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일부 기부 체납을 하든지 뭐 도로나 녹지나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내놓는 조건으로 최고 4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조례가 네. 이번 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물레동 같으면 이제 기계공속 그 가공하는 그 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의 주역인데 그 당시는 뭐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었지만 오늘날은 도심에 좀 덜 맞죠. 그리고 그 한 1,300개 되는 네. 물레동 그 철공단지 업소 사장님들의 90% 이상이 임대 사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자고 나면 이 올라가는 이 임대료. 그래서 이분들은 임대 사장님이기 때문에 통으로 1,300개 업체 전체를 다 서울 외곽 지역이나 가까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 공장 갖기.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그래서 새기게 들여서 아주 좋은 환경으로 기술도 이제 AI라든지 디지털화하면 아주 그 최첨단
제조업으로 이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저 물레동에 있는 기계금속 그 단지, 흔히 말하는 뿌리 산업이라고 네.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예요. 네. 저거 없이는 우리나라 제조 강국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저걸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정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거기 이제 공장 하시는 그 대표분들하고도 만나고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 이런 데 가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정말 좋은 서남권의 중심이라는 게 그겁니다. 첫째는 일자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있는 일자리가 중심이다. 두 번째가 교통의 중심. 그것 때문에 영등포는 정말 서남권 전체에서 최고의 명품 신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영등포는 그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의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부선 철도 지하,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그렇죠. 또 물레동에 있는 기계금속 단지의 통이전 추진, 그리고 아까 그 GTX B 노선 2030년 개통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영등포는 완전히 새로운 아주 젊은 이미지의 그런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명품 신도시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 잘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